안녕하세요. 경제정선미술관 관장 송희경입니다. 우리 미술관은 개관 16주년 기념 특별기획전으로 금강산 수수만년 아름다운 전을 개최합니다. (18세기) 진경산수화의 거장 겸재정선부터 동시대 작가의 작품에 이르기까지 총망라하여 금강산 그림의 전개 양상과 그 역사성, 조형성을 살펴보는 전시입니다. 개관 이래 처음으로 국립중앙박물관 소장품을 대여하였습니다. 그리고 독일 상트 오틸리엔 수도원에서 반환한 외관 수도원의 겸재정선 화첩도 소개됩니다. 아무쪼록 전시장을 방문하시어 동아시아의 성지였던 금강산이 조선시대부터 지금까지 어떻게 시각화되었는지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겸재정선미술관 학예사 이시연입니다. 겸재정선미술관의 개관 16주년 기념 특별전시 수수만년 아름다운 금강산에서는 금강산을 주제로 조선시대 회화부터 근현대기 작품까지를 전시합니다. 조선시대 회화는 성지에서 진경으로, 근현대기 작품은 기억과 심상의 공간으로 나누었습니다. 이번 전시를 통해 시대의 흐름에 따라 변화하는 금강산의 맥락을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성지에서 진경으로에서는 조선시대 화가들이 명승지로서 금강산을 조망하는 다양한 방식을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예부터 금강산은 뛰어난 자연 경관으로 세간에서 유명한 명승지였습니다. 조선시대 문인들은 그 빼어난 경치를 시, 기행문, 그림으로 표현하며 이상적인 자연의 상징처럼 여겼습니다. 그리하여 금강산이 꼭 가보고 싶은 유람의 대상이었으나 직접 방문하지 못한 경우에는 금강산 그림을 감상하며 그 경관을 가까이 두고자 했습니다. 그만큼 금강산은 조선 선비의 삶 속에 깊이 자리한 장소였습니다. 특히 겸재정선은 금강산을 여러 차례 유람하며 실제 자연과 자신의 경험을 화폭에 담은 진경산수화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겸재정선 화첩은 성 베네딕토회 외관수도원의 소장품으로 전통 문화재의 국외 반출과 반환 과정을 추적한 대표적인 사례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화첩은 독일인 노르베르트 베버 신부가 1925년 금강산을 여행하던 중 구입하여 독일로 가져간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 화첩을 국내에서 처음 알게 된 것은 당시 독일에서 유학 중이던 유준영 교수입니다. 그는 노르베르트 베버의 조선의 금강산에서 라는 책에서 겸재정선 화첩을 발견하고 직접 오틸리엔 수도원에 방문하여 화첩을 실견하고 조사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겸재정선 화첩을 한국 학계에 최초로 소개하였습니다.
이후 외관수도원의 전지훈 신부가 이 화첩의 반환을 요청하며 2005년 10월 외관수도원의 영구 대여 형식으로 반환되었습니다. 이 화첩에는 진경산수와 산수인물화, 고사인물화 등을 포함하여 총 21점의 겸재정선 그림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그중 금강산을 주제로 한 작품은 금강내산전도, 만폭동도, 구룡폭도로 이번 전시에는 3점을 나누어 공개할 예정입니다. 서울대학교 박물관소장 겸현 신품첩은 겸재정선과 현재 심사정의 작품을 모은 화첩입니다. 이 중 금강산 그림으로는 혈망봉도와 만폭동도가 있습니다. 혈망봉과 만폭동은 모두 내금강에 위치한 명소로 주로 금강내산을 화폭의 주제로 삼았던 정선의 특징을 보여줍니다. 해동 명산도는 김홍도와 김응환이 정조의 어명으로 관동과 금강산 지역을 여행하고 그린 금강사분첩의 초본으로 여겨지는 작품입니다. 1998년 처음 공개된 이 작품은 총 32면이 전하고 있으며 각 폭에는 표제와 함께 화폭의 순서가 쓰여 있습니다. 그중 금강산 여정에 해당하는 부분은 13면으로 30면 해금강 3일포부터 60면 피금전까지입니다. 섬세한 필묵으로 묘사된 이 작품은 이후 제작된 이풍익의 동유첩, 이의성의 해산도첩 등의 모본이 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동유첩은 이풍익이 금강산을 유람한 후 제작한 일종의 시문화첩입니다. 이 화첩은 기행문인 동유기와 동유시 그리고 금강산 그림 28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28폭의 금강산도는 김홍도의 금강사군첩 60폭에서 다루어진 화제와 구도, 형상면에서 유사한 특징을 보입니다. 특히 각 그림에는 해당 지리적인 위치와 역사적 유래를 설명하는 시문 21편이 함께 수록되어 객관적인 정보에 대한 시각 자료로서 역할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정보 중심의 유람기는 20세기 금강산 관광이 근대화되면서 출간된 금강산 안내서나 전문 서적과도 유사한 성격을 지닌다고 볼 수 있습니다. 20세기 이후 일제강점기의 관광 개발로 금강산을 소비하는 방식에서는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겸재정선 미술관 소장의 3점의 사진첩은 사람이 그린 화첩에서 사진으로 소비하는 매체가 변화한 근대기의 모습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기억과 심상의 공간으로에서는 해방 이후 금강산이 동시대의 언어로 호명되는 과정을 확인하고자 하였습니다. 분단의 상황으로 금단의 땅이 된 금강산은 작가들에게 현실이 아닌 내면의 꿈, 기억의 풍경으로 자리매김하게 되었습니다. 이들은 각자의 방식으로 금강산을 이해하고 복원하며 닿을 수 없는 공간이지만 아름다운 이상향으로 표현하였습니다. 병관식은 근대기 동양화단을 대표하는 작가입니다. 그는 금강산을 주제로 하는 많은 작품을 남겼습니다. 이번 전시에서 공개된 금강사계는
총 6폭으로 구성된 사계절 산수화입니다. 1폭과 2폭에는 내금강 마하연, 외금강 구룡폭, 3폭 해금강 총석정이 그려져 있습니다. 4폭 외금강 만물상, 5폭 외금강 삼서남, 6폭 외금강 대성 매화 독경암이 표현되었습니다. 그중 1폭부터 5폭까지는 실제 금강산의 지명이지만 6폭은 실제 사용하는 지명이 아니라는 점에서 작가의 상상이 가미된 공간으로 추정됩니다. 이응노는 근대에서 현대로 넘어가는 시기에 동양화의 현대화를 이끌었던 작가 중 한 명입니다. 일필휘지한 빠른 먹선으로 산봉우리의 형태감을 표현한 몽경금강은 작가가 파리에서 금강산 꿈을 꾸고 풀어낸 추상화입니다. 이는 그의 저서 동양화의 감상과 기법에서 제시되었던 반추상 양식의 일환으로 단순화된 형태와 작가의 주관적인 조형 의도를 강조했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검은 먹물이 떨어질 것만 같이 표현된 이 작품은 김호득 작가의 구룡폭입니다. 폭포가 흘러내리는 바위를 진한 먹으로 거칠게 그려내어 여백으로 남은 폭포가 생동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 같은 폭포 작업은 1997년 전시에서 처음 선보인 이래로 꾸준히 전개되었습니다. 금강산의 4대 폭포 중 하나로 꼽히는 비봉폭포를 그려낸 작품입니다. 폭포의 꼭대기에 있는 봉황 바위가 날개를 편 새의 모습과 비슷하고 쏟아지는 폭포수는 날아오르는 봉황의 꼬리 모양을 닮았다고 하여 비봉폭포라고 칭하여졌습니다. 작가 임송희는 실경에 기반하여 폭포를 사실적으로 표현하였는데 암석의 틈 하나하나가 섬세하게 묘사되어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긴 화면에 담백하게 그려져 있는 산봉우리가 특징인 이 작품은 정타경의 단산정 수묵 외금강입니다. 작품에 등장하는 나무와 바위는 마치 작가가 금강산을 여행하며 보았던 풍경 일부를 담아낸 것처럼 간결하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단산정 수묵 외금강은 작가가 외금강을 여행하면서 느낀 감흥을 표현한 작품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작품의 제목에서 단산정은 아침에 떠오르는 햇볕과 같이 창조의 세계를 여는 공간이라는 의미로 작가의 작업 공간을 의미합니다. 즉, 단산정 수묵 외금강 권5를 풀이해보자면 작업 공간에서 수묵으로 그린 5번째 외금강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겸재 풍악 내산 총람도 모사는 작품의 제목과 같이 겸재 정선의 풍악 내산 총람도를 모사한 작품입니다. 겸재의 금강 전도 가운데에서도 중요 경물과 건축물 등의 이름을 기입하고 형태를 꼼꼼하게 묘사한 이 작품은 내금강의 모습을 가장 구체적으로 재현한 작품으로 평가받습니다. 작가는 산수화를 그리며 겸재 정선을 중요한 전범으로 삼았는데 이 작품은 그가 정선 작품의 핵심을 연구하고 이해하는 과정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금강지추는 1999년에 작가 김선두가 금강산을 실견하고 남은 심상을 그려낸 작품입니다.
이번 전시에서 처음 공개된 이 작품은 19세기 이후 민화의 소재로 자주 등장했던 금강산도를 방한 작품입니다. 민화 금강산도는 특정 장소와 봉우리, 사찰이 관념화된 모습으로 표현되었는데 이 작품에서는 관념적인 봉우리 도상에 숨겨진 작가의 유머를 찾을 수 있습니다. 또한 작품의 하단에 그려진 작은 인물의 형상은 인간의 미약한 모습과 대비되는 거대한 자연의 상징으로서 금강산의 모습을 더욱 돋보이게 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오래된 바람은 겸재정선의 금강내산도를 방한 작품입니다. 작가 황인기는 전통적인 작업 주제와 일상에서 발견할 수 있는 재료를 결합하여 독특한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 작품은 레고 블록으로 만들어진 것으로 내금강 뒤에 구성된 형형 색색의 정사각형은 각 점이 모여 하나의 픽셀을 만들고 그 픽셀이 다시 모여 하나의 이미지를 만드는 디지털 산수화의 전형을 보여줍니다.